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트윈모션의 그 기초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갖고 계신데 첫 화면을 열면 기본을 모르면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우스부터 익숙해지라고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초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업을 시작하나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기에 화면을 띄우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 풍경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델을 불러왔을 경우도 크기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너무 이 배경을 가까이다 붙여놓고 하면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충 밀어놓고 이 맨 땅이 보기가 싫으니까 좀 황막해 보이니까 초원을 깔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 초원만큼 마음이 느긋해지는 풍경이 없을 테니까요. 초원을 깔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이 조경과 지형을 찍고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이 플랫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초록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초원이 다 설치됐으면은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초록을 불었을 경우에는 대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대지 편집이라는 건 찍었을 경우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준다든지 파가지고 연못이나 그 시냇물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기타 그 지형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게 언덕을 만들어주는 올리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지름을 좀 넓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살짝 누르면 얕게 만들어지고 좀 시간을 주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취소를 하고 이렇게 초원을 깔아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취소하겠습니다.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 라이브러리 창을 또 열고 초기로 돌아갑니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 매트리알이 보이는데 매트리알을 찍어주면은 여기 지형이 있습니다. 지형. 그 도심 요소는 아스팔트나 뭐 그 도시 도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들이 있고 여기 자연 요소를 찍어줍니다. 자연 요소를 찍어주면 여기도 이런 잔디와 좀 다소 거칠고 뭐 또는 곱고 자갈땅 뭐 등등의 바닥을 만들어준 장치가 있는데 초원은 바로 여기 초록색 5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재질이라고 하죠. 매트리알. 여기서 이 1, 2, 4번은 조금 전에 그 랜드스케이프에서 끌어온 잔디와 거의 비슷하고요. 지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기 그레스 3가 있습니다. 그레스 3번. 이걸 드래그 해주면은 잔디가
이렇게 축구장처럼 잘 다듬어진 잔디 깎는 기계로 싹 밀어붙인 이런 무늬가 있는 잔디밭이 만들어집니다. 보기가 낫죠. 아까 그냥 풀만 널브러진 들판보다 이렇게 좀 다듬어진 경치가 보기가 낫습니다. 이 무늬를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형 편집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형 편집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 땅을 판다든지 언덕을 만든다든지 그건 안 됩니다. 이 재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스케일에서 덜을 찍어 보면은 여기 회전이 있어요. 회전을 건드리면 이렇게 무늬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 그리고 축을 찍어 보면은 이 스케일은 앞으로 사용 빈도가 잦아질 텐데요. 이 스케치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는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 본 바탕에서 키워주면 무늬가 좀 죄송합니다. 제 코가 이렇습니다. 비 소식이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제 코가 기상대보다 더 정확하니까 비를 기다리시는 분은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무늬를 좀 키워줄 수 있고 좁혀줄 수 있고 그건 자유자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바탕이 마련됐으면은 여기서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을 찍어 보면은 위치, 그럼 이 백그라운드를 다소 변경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뒤에 빌딩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덜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백그라운드를 열어서 그림, 그러면 이와 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도시는 조금 전 그것과 비슷하고, 이건 소도시, 교외 지역은 그냥 시골 먼 아득한 시골 풍경이 나옵니다. 그럼 산맥, 항구도시, 만, 수변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더 이용하십시오. 이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배경도 바꿔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되게 뭐 초원이나 나무 심는 그림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교외 지역을 찍어주고서 인가들이 멀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회전은 이 뒤 배경 화면을 돌려주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뭐 동네 풍경이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 보기가 싫으면 그냥 이렇게 돌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이게 도구나 모델들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인 화면 구성을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 있는 그 도구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스케치업에서 모델을 불러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재질이나 모델들을 이용하고 싶다면은, 스케치업까지는 아직 벅차다 싶으면은 우선 여기서 여러 객체들을 불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불러서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고, 너무 머니까 살짝 당겨집니다.
말이 그렇지, 이 광활한 평원과 이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시면은 대충 이 작업의 스케일을 아실 겁니다. 사람을 찍어서 중앙에다 놓던가 이 좌표를 이용해서 뭐 조절점이라고도 하고 뭐 그 정확한 용어는 각자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조절점이라고도 하고 저는 좌표라고 하는데, 이 회전이나 회전 도구는 이렇게 눕힐 수가 있고, 시작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떤 기능이 있나 하는 건. 주로 이제 회전이나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동은 그야말로 이 조절점을 찍어서 옮길 때 쓰고, 회전도 많이 씁니다. 회전. 방향을 맞춰주는데. 그리고 여기 휴식에 보면은 뭐 앉기를 찍어주면 이렇게 앉은 모습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벤치를 이용해서 벤치 도구는 아니고 이 객체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객체라면 도시로 넘어가셔서 벤치로 불러오면 됩니다. 사람을 옮겨야겠죠. 옮겨서 방향을 돌려서 옮긴 다음에 이 벤치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안 맞으면 높낮이를 조절해서 벤치와 접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화면이 벌써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이 이상의 더 오밀조밀한 도구를 불러올 수 있지만은 이건 기본 강좌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벤치와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나무 그늘은 매트리얼이 아니라 캐릭터 조형과 지경을 찍습니다. 조형과 지형을 찍어서 나무를 골라줍니다. 나무에서 그냥 아무거나 따닥 하면은 마우스에 복사가 돼 가지고 마우스 찍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가 자동으로 심어집니다. 따닥 했을 경우, 한번 클릭했을 경우는 한번 찍고서 바로 아웃되지만은 따닥 하면은 이렇게 따라 붙어서 찍는 대로 나무가 심어집니다. 그늘이 대충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마우스에서 끊어주려면은 오른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왼쪽 버튼으로 계속 따라다니는데 오른쪽을 사용하면 이렇게 마우스에 떨어집니다. 이 그늘 방향이 지금 사람과 안 맞췄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시간을 오전으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오후 3시쯤 되면 이 벤치에 이렇게 그늘이 든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성장을 꺼주면은 성장 나무를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요. 여기가 켜져 있어야만 이 나이를 통해서 나무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나무에 한해서 그런데요. 나무를 이렇게 다 심고 한꺼번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려면은 요 라이브러리 창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현재 스위트 브리크라는 나무 이름인데요. 한 나무 종류만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선택을 해야 한 번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찍고 컨트롤 키가 아니라 시프트 찍고 시프트 키를 눌러주면 다 선택이 됩니다. 하나 찍고 시프트 키.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나이를 성장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대충 이렇게도 영상으로 꾸밀 만한 그 구성은 된 겁니다. 물론 실력이 차차 느시면 이제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기초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렌더링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렌더링은 여기 네 번째 버튼에서 비디오를 찍고 비디오를 찍어줍니다. 이 화면에서 시작한다면은 영상 만들기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 영상 만들기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커다란 단위의 그 영상, 그러니까 씬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찍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 이것도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프레임을 여러 장면 만들어서 한 그 연결해서 말하자면은 연극 단막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한막 1막 5장 2막 3장식으로 영상은 비디오에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는 막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찍고 들어가서 여기서 파트 1, 파트 2 식으로 이제 표시되는 것은 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1막 1장, 1막 2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첫 장면이 이렇다면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 장면을 만듭니다. 찍었으면 현재 이 화면이 이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키보드에서 항상 A, D, Q, E, AS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 마우스 다루는 법은 익혀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찍어주고, 이번에는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뒤로 민 다음에 한번 또 찍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 화면을 요리조리 변화 또는 원근감, 회전 등등의 효과를 두셔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찍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프레임이 너무
길어지면은 물론 당연히 렌더링이 늦고 짧으면 짧아지고 그런다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화면이 단순해서 렌더링 해봤자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걸 좀 복잡하게 꾸며가지고 한 10프레임까지 늘리면은 보통 1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이게 3D 모델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되나서 엑스포트 속도가 참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두시고요. 참고낼 수 있는 분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은 답답하고 속 터져서 못 봅니다. 어떤 경우는 2시간 이상 렌더링이 필요한 작업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시간이 3시간이 넘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그런 영상은 틀림없이 중간에서 셧아웃이 돼가지고 다운되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길게는 잡아주지 마시고 10프레임 정도에서 한 씬을 마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TV 화면이나 어떤 동영상을 이 화면에 끌어들여 가지고 립싱크라고 하죠. 화면과 음향이 마저 떨어지게 하려면은 비디오에서 여기 영상 씬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영상 1로 만족하시고 영상 2나 영상 3으로 이렇게 확장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음향과 영상이 싱크로라고 하나, 그게 안 맞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알 텐데, 하여튼 뭐 동영상을 넣을 경우에는 그 씬을 하나로 잡아서 영상 1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화면과 음향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몇 분이나 했나? 22분 했는데 좀 더 할까요? 여기다가 몇 가지 더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요. 스케치 업과 연계의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차량을 한번 여기다 배치해 보겠습니다. 차량 빨간색인 줄 알고 끌어왔는데 회색이 재색이죠. 여기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빨강,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방향을 바꿔 놓을 때는 이동 회전 축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고, 또 다른 거 차 말고 또 버스, 기타, 이건 뭡니까? 크레인, 이건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니까 이건 움직이네요. 뭐라고 하죠? 또 금방 또 잊어먹었네. 어쭈? 저는 이거 처음 불러봤는데요. 제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공사판 영상을 꾸밀 때는 절대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불도자.
안 움직이는데 이건 나중에 사용자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 배치를 하셨으면은 물론 여기서 화면을 갱신해 줘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재생을 시켜 보면은 현재 화면을 기본으로 꾸몄기 때문에 여기서 갱신하지 않아도 렌더링하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여기 지금 기본 10초로 설정됐는데 이게 프레임이 길어지면은 이 시간을 당연히 바꿔줘야 합니다. 10초 돼 있으면 30초, 예를 들어 30초로 바꿔주겠다면은 선택을 하고 30 찍어주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30초로 바꿨습니다. 더 길게 프레임을 끌고 가서 1분 30초로 만들고 싶다면 앞부분 찍어서 01 그러면 여기 1분 30초가 1분 30초간 이 프레임이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팅에 들어가서 그 아까 이 그림자 시간이라든지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잡느냐 그 뜻이니까요. 시간을 설정해 준다든지 월 방위각은 이제 동경 해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이 지형은 기본이 유럽 영국 쪽에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기준해서 작업하고 싶다면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찍고 맞춰주면 됩니다. 위치 지정에 따라서 이 그림자나 해의 그림자 방향이나 그림자 길이 크기 등이 바꿔질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세팅을 찍어줍니다. 세팅 찍고 이번에는 날씨 구름이 많아지고 여기까지 오면 비가 오는 날씨가 됩니다.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게 보이죠? 그냥 흐릴 정도로 구름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 정도에 맞추시고 이건 이제 여름, 가을 되면 이렇게 나뭇잎이 갈색이 되거나 붉은색이 되거나 나무 종류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겨울, 봄, 여름 그런 걸 맞춰 주시는 거니까 세팅도 세팅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맞춰주면 이 전체적인 세팅이 되는데 이 부분별로 다 따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부분별로다가 봄이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따로따로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프레임 작업을 마치셨으면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이 비디오 비어 있다고 나와 있죠. 이거 찍어주세요. 찍어줘서 씬 영상 1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선택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상 1, 2, 3을 만들었을 경우에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길어지죠. 이렇게 씬별로다가 나눠서 또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영상기를 찍어주고 내보내기 하면은 이제 뭐 어느 폴더에 내보내겠느냐 뭐 그런 뜻이니까요. 그 내보내기를 찍어주면 렌더링이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30분 떠들었는데 중구난방이겠지만은 대략 그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